처음 먼저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허리 질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통증이 허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신경을 뭉뚱그려서 엉덩이 쪽에서 누르게 됩니다. 골반의 불균형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장기화하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리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1000만 원 이상 쓰는 경우도 많고요. 저한테 와서 5만 원짜리 주사 한 번 맞고 병이 싹 나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동작이나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원튜브 가족 여러분. 연세신동정형외과 신동철 원장입니다. 혹시 요즘 엉덩이 깊은 곳이 찌르듯이 아파서 이거 큰 병이 아니야? 혹시 허리 디스크인가? 허리 협착증인가 하고 겁먹으신 적 없으신가요? 물리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낫지 않고 다리까지 저려서 밤에 설치는 그 답답한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통증이 허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엉덩이 속에 있는 깊은 근육, 이상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상근일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제가 허리 디스크와 헷갈리는 엉덩이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확실한 해결책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4년간 두바이에서 외국인 환자들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도 엉덩이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년 여성분들한테서 그런 증상이 많은데요. 대부분 다 하체 비만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바이도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화제지 않습니까? 뭐 두쫑쿠라든지 두바이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단 음식이고 그런 단 음식들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비만이 굉장히 엉덩이 통증의 큰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주로 만났던 중동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특히 백인계 환자들도 그 비만으로 인해서 엉덩이 통증들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고요. 또는 대체 고관절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50대 중년 여성들에게 많고요. 주로 비만이 있다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뛰어난 한국 의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현지 병원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약 4년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동 환자들뿐만 아니라 두바이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백인, 흑인, 영국, 유럽계 여러 환자들을 치료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거나 엉덩이가 아프면 처음 먼저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허리 질환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대해서도 그곳에도 우리나라의 동양의학처럼 현지의학이 있습니다. 중동 분들도 그런 현지의학, 침치료 비슷하게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들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허리가 원인이라 그래서 허리 MRI 검사를 하고 허리에다 주사치료 또 각종 시술들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받았던 분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을 먹는 것들 제한하라고 합니다. 두바이도 디저트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그 스위트라 그래서 단 음식들을 좋아하고 또는 단 커피들을 굉장히 즐겨 마십니다. 또한 두바이라는 곳이 굉장히 더운 나라다 보니까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중이 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도 부족하고 운동량이 부족하면 비만이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동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늘 쓰던 주사 바늘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체 비만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늘 쓰는 6cm짜리 바늘이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뚱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수 주문한 매우 긴 9cm짜리 심지어는 10cm짜리 바늘을 특별히 준비해서 해야지만 엉덩이에서 그 이상근까지 도달할 정도로 비만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 경과가 오래 걸릴 뿐더러 치료 경과가 철저히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은 이상근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는 돈 들여서 MRI 검사까지 다 했는데 병원에 가보면 다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이 없어가지고 나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깨고 또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계속 불편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맨날 답답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검사를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MRI 검사보다는 정밀한 이학적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엉덩이 근육 쪽에 있는 곳에 압통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엉덩이 쪽에 압통이나 통증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 모형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가 저릴 때는 여기서 보시듯이 이 빨간색이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 신경 분절을 따라서 다리의 특정 부분이 저리게 됩니다. 만약에 3번 신경이라면 뭐 내측이라든지 5번 신경이라면 외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경 분절에 따라서 다리가 저리게 되는데, 이상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신경이 뭉쳐서 좌골신경이 돼서 다리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신경을 뭉뚱그려서 엉덩이 쪽에서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경의 특징이, 통증이 이 허리에서 오는 거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심한 환자와의 면담, 그 다음에 이학적 검사,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 등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허리에서 온 건지 아니면 고관절에서 온 이상근 증후군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학적 검사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환자의 몸을 직접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릴 경우는 허리에 신경을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엉덩이의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면 그 부위를 직접 눌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외측에 가장 뼈가 돌출된 부위의 측부에서 엉덩이 쪽으로 눌러보면 그쪽에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의 바로 윗부분에 이상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근이 있는 부분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 그쪽에 아주 매우 심한 압통이라든지 또는 평소에 아팠었던 다리의 저림이 그 부분을 누름으로써 통증이 다리까지 뻗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근 굉장히 이름이 좀 어렵죠. 이상근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이상근이라는 게 서양의 우리 배 있지 않습니까? 먹는 배. 그것처럼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은 그런 형태에 생기는 근육입니다. 엉덩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꼬리뼈와 이 대퇴 허벅지뼈를 이어주는 작은 근육이고요. 그 근육의 하단부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이상근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다리에 저림이 생기는데요. 그 근육이 비대해지게 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나쁜 자세라든지 또는 과도한 고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섬유 조직이 비대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좌골신경이 샌드위치처럼 밑에 있는 뼈와 위에 있는 근육 사이에서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다리 저림이 있고요. 이상근 증후군도 다리 저림이 있습니다. 근데 다리 저림의 증상이 좀 양상이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진료를 받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써서 척추관절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돈을 쓰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돈 얘기를 해서 조금 예민하기도 하지만 우리 허리에 굉장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기본 500만 원에서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쓰는 경우도 많고요. 기본적인 어떤 시술을 하게 돼도 600만 원, 700만 원 이상 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저한테 와서 5만 원짜리 주사 한 번 맞고 병이 싹 나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학적 검사와 적절한 진단 하에 치료가 들어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매우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잘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요즘은 대부분 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이상근에게 굉장히 나쁜 독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다리를 꼬아 앉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엉덩이에 여자분들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거기에 뒷주머니에 핸드폰도 하나 넣기도 하고 또는 지갑을 하나 넣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계속 눌려 있으면 그것 또한 신경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상근의 비대를 만들게 됩니다. 또 이게 장기화하게 되면 골반의 불균형을 만들게 되고요. 이 불균형은 또 이상근을 더욱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신축성을 잃게 되고, 이렇게 굳은 근육은 더욱더 좌골신경을 압박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직을 하시는 많은 현대인들은 꼭 1시간 정도 업무를 하실 때 50분 정도는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꼭 일어나서 허리와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근 증후군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랑 이상근 증후군은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통증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딱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 때문에 거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막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상근 증후군은 약간 통증이 은근히 오랫동안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디스크 통증은 굉장히 샤프한 통증, 아주 세고 강한 통증이 딱 오면서 다리에 저림이 생긴다면, 이 이상근 증후군은 약간 덜하고 은근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고 또 이런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한다는 점에서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의 신경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는 허리에 있는 부위를 눌려도 디스크 증상에 의한 통증이 없지만,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뒤에 있는 이상근 부위를 누르면 굉장히 심한 압통을 느끼고 그 압통에 따라서 다리의 신경 증상이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리의 자세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요. 다리를 안쪽으로 모거나 고관절을 내회전시키면 이상근이 더욱더 팽팽해지고, 이 팽팽해진 것이 좌골신경을 더 압박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시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경 분절을 따라서 다리의 저림의 영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신경이 눌리냐, 4번 신경이 눌리냐, 5번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저림의 영역이 각각 구분이 되지만, 이상근 증후군은 그 모든 신경이 하나로 묻혀있는 좌골신경에서 눌리기 때문에 그 어떤 저림의 양상이 어떤 구역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허벅지 뒤쪽을 따라서 좌골신경을 따라 다리로 내려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요.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몸통 쪽에 붙이게 됩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최대한 가슴 쪽에 붙이게 되고요. 이 엉덩이 옆에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대전자의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쪽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쪽에 이 대전자 뒤쪽 부분을 강하게 눌렀을 때 엉덩이 깊은 곳에서 통증과 다리의 저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통증은 뭐가 있냐면, 이상근의 위치와 대전자의 위치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자는 가장 고관절의 가장 튀어나온 이 부분이 대전자인데요. 여기가 눌려서 아프신다면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나 점액낭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상근은 요 가장 톡 튀어나오는 뼈에 좀 더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눌렸을 때 통증과 저림이 있어야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나오신 분들도 최대한 무릎을 좀 구부리셔서 배에 간섭이 조금 있더라도 이 상태에서 만져줘야지 이 부분이 잘 눌러지지, 다리가 완전히 핀 상태로 누른다면 엉덩이 살이 이 대전자 부분으로 올라와서 잘 안 눌러지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배에 무릎이 닿더라도 좀 구부리시고 만져보시면 쉽게 이상근 부위를 누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증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요. 사자 다리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서 다리의 모양을 사자를 만든 다음에요. 허리를 구부렸을 때 엉덩이 부위의 통증과 저림이 동반한다면 보통 이것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엉덩이 쪽의 저림이 다리 끝까지 내려온다면 이것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상근 증후군인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할 경우에 이상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이상근이 타이트하게 늘어나게 되면 신경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에 증상이 재현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의자에 앉기 힘드신 분들은 등을 바닥에 대고 똑같이 무릎을 세우고 이 사자 다리를 만든 다음에 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게 됐을 경우에 엉덩이의 통증과 다리의 저림이 있다면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지만 유튜브에 요즘 굉장히 많은 운동법이 있고 또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맥켄지 운동이나 고양이 자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상근 증후군 환자에게는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체를 앞으로
깊게 숙여서 뒷다리를 늘리는 고양이 자세처럼 다리를 뒤로 스트레칭하는 자세들은 도리어 이상근을 과하게 신장되게 하면서 자골신경의 압박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운동을 했는데 내가 다리 저림이 더 심해졌다든지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면 그것은 그 자세가 틀렸거나 나에게 맞지 않은 운동이라는 몸에서 보내는 나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없이 내가 이것이 허리 디스크인지 이상근 증후군인지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그런 스트레칭은 도리어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상근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나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방법과 스트레칭 방법이 비슷한데요. 아까처럼 똑같이 사자 다리 자세를 한 다음에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등을 곳곳이 세운 상태에서 손을 무릎의 하반부에 위치하고 가슴 쪽으로 다리를 지그시 당겨줍니다. 이럴 경우에 엉덩이 쪽의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난다면 적절한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에 있는 궁등근과 이상근을 스트레칭해서 근육의 이완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칭이 잘 된다는 느낌은 통증보다는 힘줄과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 약간의 통증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심한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힘드신 경우에는 사실 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등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등을 붙이시고 무릎을 잡아당기신다면 운동 강도가 등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초보들에게 하기에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무릎을 가슴 쪽에 붙였을 때 다리의 저림이 너무 심하다든지 엉덩이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 독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을 중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횟수나 자세 유지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10초 쉬고 해서 1분에 총 3회 정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총 5번, 그래서 5분간 스트레칭 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50분 의자에 앉아있으면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 5분만 투자하셔서 이 운동을 하신다면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을 많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리시고 반대쪽으로 다리를 올린 다음에 무릎으로 두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 주셔가지고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5초에서 10초 정도 당겨주시면 이것이 이상근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근의 구축과 이상근이 타이트한 경우에 이상근을 늘려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고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이 있으셨던 분이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난 후에 다리가 조금 더 부드럽다든지 운동 범위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스트레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운동을 하고 났는데 다리의 저림이라든지 엉덩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이거나 자세가 잘못될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운동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근은 엉덩이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구공으로 세게 물린다 그래도 그 이상근까지 자극이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잘못하면 도리어 그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야구공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맥주병 그런 걸로 심하게 문지르시는 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엉덩이 부위의 압통만 더, 만약에 거기에 내가 멍을 만들라든지 엉덩이가 붓는다면 그거는 도리어 더 자골신경을 더 압박시키기 때문에 신경염을 만들 수도 있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엉덩이를 그렇게 심하게 마사지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온찜질이라든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근의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상근의 위치는 이 무릎의 대퇴골을 따라서 가장 올라왔을 때 이쪽 고관절 가장 외측면에 가장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관절의 대전자 부위인데요. 이 대전자와 꼬리뼈가 이어지는 지점에 약 3분의 1 지점 정도에 이상근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강하게 눌렀을 때 통증과 다리에 저림이 있다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사지할 때는 강력한 충격이나 타격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그시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마사지나 충격을 한 후에 통증이 악화된다면 즉각 중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사지건은 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강한 타격은 진동이 심부의 그 신경에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리어 신경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전반적인 엉덩이 주변의 근육을 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찜질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엉덩이 부위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붓기가 있다든지 열감이 있다 그러면은 냉찜질이 좋지만 대부분 이상근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온찜질이 훨씬 좋고요. 이 온찜질이 근육을 릴렉스하고 또 주변에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갈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반신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따뜻한 물에 한 20-30분 정도 반신욕을 하시게 되면 하반신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리 저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허리 디스크인지 이상근증후군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만약에 허리 MRI상에서 허리 디스크컷이 아닌 것이 분명히 판정이 됐고 이학적 검사상 이상근증후군이라는 것이 진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리치료나 충격파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상근은 엉덩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리치료로는 그 자극이 엉덩이 깊은 쪽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 영어로는 ESWT라고 그러는데 이 고강도의 초음파 파동이 엉덩이 깊은 곳 이상근까지 전달돼서 그곳에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또 타이트해진 조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 유도와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은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놓음으로써 신경의 부종이라든지 근육의 딱딱함을 풀어줌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도수치료나 스트레칭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엉덩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골반의 불균형을 잡아준다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근증후군의 재발도 막을 수 있고요. 나의 다리의 균형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체중 조절이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하체에 비만이 생기게 되고 그 비만은 결국은 체내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모든 조직의 비율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동량도 부족해지고 또 고관절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연부 조직을 비우하게 만들어서 신경을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 특히 하체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게 체중 조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특히 젊은 분들도 이상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꽉 조이는 바지라든지 청바지 등을 입으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특히나 뒷주머니에 두툼한 지갑이나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것 또한 뒤에 있는 이상근에 있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직장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 정도 꼭 업무를 보실 때는 50분 정도 업무를 보셨으면 10분 정도는 반드시 일어나서 허리와 엉덩이 주변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압력을 분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교정이고요. 일상생활적인 습관에 바른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엉덩이가 건강해야 걷는 즐거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익한 건강상식 건강 온토뷰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연세신동정형외과 원장 신동철이었습니다.